초기엔 밖에 거의 나가지도 않고 살금살금 다녔었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기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소한 보호 정도는 해줘야 그게 가족이지. 애가 떨어지는지 아닌지 저데리고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모든 게 다 정상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결혼을 했겠죠. 초반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더 그랬던 이유가 저희 엄마가 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빠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워오셨기에 그게 흠이라고 할 건 아니었지만 세상엔 삐뚤어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 모두 세상 인자하셨고요. 상견례부터 예식장까지 시어머님이 저에게 잘 맞춰주려 어찌나 노력하시던지 10월대가 어쩌고 하는 소리는 오래된 구전설화 같은 소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기간 내내 평화롭게 그지없었고요. 제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임신해라, 손주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단 한 번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머님을 잘 따르고 존경하며 살았고요. 제가 거창하게 인생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예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꽃길 갔던 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잘못도 아니었고요. 정말 뜬금없게도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인 신우가 바꿔버린 겁니다. 제가 결혼했을 당시 신우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신우 나이가 좀 있어서 저보다 4살이 더 많거든요. 처음 인사드린 건 저랑 남편이 먼저였지만 중간에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저희 결혼식 1년 미루고 신우가 먼저 했고요. 그 덕분에 하객 숫자가 좀 부실해진 것 빼고는 다른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신혼생활 바쁘니 만날 일도 거의 없었고요. 연락은 무슨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에 새기며 살았죠. 근데 신우가 덜컥 이혼을 한 겁니다. 그때 거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첫날은 저도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었고요. 신우가 어머님 품에 안겨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대로 일주일 내내 남편이 퇴근하면 곧장 시댁에 들려오는 것 같았네요. 남편을 통해 언뜻 듣기로는 신우가 시집살이에 지쳐서 거의 도망치듯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까진 저도 그런 신우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속상해하실 시부모님 걱정도 되었고요.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에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누나 걱정에 가슴 아파하고 밤마다 저랑 맥주 한 잔씩 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그 시기에 딱 제가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상황이 점점 묘해지더라고요. 반응이 이렇게나 갈릴 수가 있는지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일단 제 주변의 남자 가족들은 다 좋아했고요. 시아버님, 친정아빠, 남편, 그리고 제 동생까지 모두 환호했고 반면에 여자 가족들은 다 어두웠어요.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달랐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어머님 심정이 어떤지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내심 서운하긴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어머님은 뒤에서 한숨을 쉬셨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때 신우는 없어서 직접 전달은 못했지만 나중에 축하한다고 남편을 통해 들은 게 전부였고 왠지 싸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일단 시아버님 생신날이었는데요. 밖에 나가길 극도로 꺼려하던 상황이라 남편 혼자 보내려고 하다가 제 임신 소식에 박수치며 좋아하시던 아버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시댁이 그리 먼 거리도 아니고 차 타고 20분이면 도착이라 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도착하니 어머님과 신우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몸 조심해야지 뭐하러 왔냐 하셨지만 표정은 엄청 밝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저도 곧장 주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늦게 올 거면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신우는 바닥에서 가스 벌어놓고 음식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신우가 하던 거 이어서 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를 배려해서 안 치려고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가라 하시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낑낑거리자 남편이 쫓아와 저를 붙잡고 그만하라고 말리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그렇게 유난 떨 거면 뭐하러 왔냐고, 예전에는 임신이고 뭐고 집안일 하는데 핑계거리도 되지 않았다며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때부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 소리에 시아버님까지 오셔서는 어머님에게 호통을 치셨고요. 그날부터 시작이었어요. 저에게 10월대가 생기더군요. 이거는 저의 추측이긴 한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에게 그랬는지. 근데 제가 느끼기엔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꾸 움직이게 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버럭 소리 지르는 것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좋을 수가 없죠. 아버님 생신날에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얼마 뒤 돌아온 명절날에도 자꾸 저에게 뭔가 시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힘드니 나도 며느리 덕 좀 봐야겠다면서 명절 전부터 자주 연락하셔서 진작에 끝났던 입덧이 다시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명절날 시댁에 갔더니 그 추운 날씨에 거실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양쪽 창문 다 열고 음식 준비를 하시는데 버젓이 식탁이랑 주방이 있는데 왜 굳이 바닥에서 저러시는지, 신우가 이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기 딸만 당한 게 그렇게나 억울하셨나 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바뀌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기가 차서 현관에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도 거실 모습을 보고는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제 성에 차진 않았지만 남편 나름대로 막으려고 하긴 했어요. 가끔 그게 어머니 화를 돋구긴 했지만요. 그날도 남편이 저를 방에 두고 거실에서 어머님과 큰 소리로 다투는데 결국 그날 저는 주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에게 분명 이야기를 했죠. 며느리 노릇이든 뭐든 지금 당장은 아이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나는 앞으로 시댁에 못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끊고 살았고요. 마음 편히 지냈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불편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이 변하면 저도 변해야 하니까요. 몇 달은 조용했어요. 중간에 시댁 제사도 있었지만 가지 않았고 남편도 저에게 제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혼자 조용히 가는 듯 했고 다녀와서도 시댁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길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 든든하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초인종이 울리길래 보니 거기에 어머님이 서 계신 거예요. 화면 가득 어머님 얼굴이 뜨는데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몇 번 더 초인종을 눌러보시고는 그냥 가시는 듯 했고 뭐를 가져오신 건가 싶어 한참 뒤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자기도 몰랐다고 들은 이야기가 없다 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나 출산할 때까지 함께 지내자고 연락이라도 해볼 텐데 그렇다고 아빠 혼자 계신 집에 임신한 상태로 가는 것도 그랬고요. 근데 어머님이 저렇게 불쑥 찾아오시기까지 하니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정아빠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목소리라도 들으면 좀 나아지려나 싶었죠. 별다른 이야기 없이 간단한 안부 이야기만 하고 끊었는데 바로 다음날 친정아빠가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제가 징징거리지도 않았는데 과일 상자를 들고 오시더니 제 앞에서 직접 깎아주시며 저보고 먹으라고 하셨고 다음 날에도 아빠가 오셨더라고요. 꼬리곰탕을 포장해 오셔서 같이 먹자고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아빠가 거의 매일매일 오셨습니다. 제가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불편해 보이셨는지 침대 머리장을 튼튼한 손잡이가 달린 걸로 만들어주신다며
이것저것 가져다가 침대 옆에 앉아서 조립을 해주시는데 그날 마침 저희 집 초인종이 또 울리는 겁니다. 시어머님이셨어요. 카메라에 비친 어머님의 굳은 표정을 보는데 아빠가 계셔서 그런지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현관문을 활짝 열어드렸죠. 문이 열리자 어머님이 서 계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그동안 잘 쉬었냐며 이제 만삭이니 애 떨어질 걱정은 그만해도 된다고 유난 떨 만큼 떨었고 참을 만큼 참아줬으니 이번 제사 때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느리가 너 하나인데 제사 음식을 해버릇해야 나중에 혼자서도 잘하지.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오기 힘들면 제사 음식을 신혼집에서 하라며 저희 집 주방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친정아빠가 나오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제사 음식 배워본 적이 없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시더니 제가 우리 딸 제사 음식 다시 가르쳐서 보내겠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생각이 짧았네요. 하시며 저에게 외투를 주시더니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시어머님이 쫓아나오며 가르치지 않으셔도 된다고 집에 계신 줄 몰랐다며 쩔쩔매고 있었지만 아빠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그날 아빠 차 타고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그날 밤 저희 남편이 제 옷이며 이것저것 챙겨서 갖고 내려왔고요. 그것도 저희 아빠가 시키신 것 같았네요. 남편은 오자마자 죄송하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 순간 아빠가 호통을 치시며 남편에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삭인 아이에게 그러실 수가 있냐며 새로 태어날 손주보다 조상이 중요하냐고 제사 음식이 그리 중요한 집안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 다시 가르쳐서 보내겠다고 자네도 알다시피 애엄마가 없으니 내가 요리학원을 다녀서라도 제사 음식 배우다가 딸에게 알려줄 테니 그동안은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혼자 돌아갔고요. 그날부터 매일 남편이 찾아왔지만 아빠는 계속 요리학원 찾는 중이라며 데려갈 생각하지 말라 하셨고요. 제가 중간에 나서서 그냥 신혼집에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려봐도 아빠는 무슨 생각이신지 절대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말리셨습니다. 그러다 출산날이 다가오자 시부모님이 직접 내려오셨고 시어머님은 그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창백하게 질린 채로 오셨는데 이야기하는 내내 고개도 못 드시고 바닥만 보고 계시더군요. 시아버님이 계속 저희 아빠께 죄송하다고 노여움 푸시라고 하시는데 친정아빠가 화풀 사람은 따로 있다며 갑자기 엄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 아빠 꿈자리에 엄마가 계속 나타나셨대요.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빠를 막 밀치기도 하고 우리 딸이 임신했는데 대체 엄마라는 사람이 왜 저럴까 싶어서 제가 친정아빠께 전화드렸던 날 제 목소리를 듣고 올라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신혼집에 와보니 알겠더라고. 오죽했으면 세상 떠난 사람이 딸 걱정에 찾아왔겠냐고 하시는데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 근처 산부인과에서 우리 아들을 만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 행복했네요. 남편은 아이방 꾸미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최근에 친정 근처로 신혼집을 옮겼거든요. 남편이 먼저 옮기자고 하길래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댁은 이제 거리상 멀기도 멀어졌고 어머님하고는 아직 좀 그래서요. 신우도 시댁에서 지낸다고 하니 제가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가끔 아버님만 혼자 오셔서 저희 친정아빠랑 밖에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손주 보시고 가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것 같아요. 결과적이긴 한데 임신 때 축하해준 사람들만 제 주변에 남았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을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예측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번 일을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제가 불편하게 지낼 이유도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지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